우아하게 맵습니다. 자, 김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드디어 방송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방송 3법 중에 하나만 처리가 됐고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입니다. 방문진법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21일 날 방문진법을 통과시키면 EBS법을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22일 날 다 정리가 됩니다. 방송 3법, 언론개혁법 착착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이 언론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궤변이죠. 궤변이죠. 궤변. 언론을 장악하려면 지금 있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구조대로 하면 되는 더 거고요. 편하죠. 네. 자, 오늘 통과한 방송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의사 중요합니까? 숫자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11명을 7대 4로 해서 여당이 7, 야당이 4로 이사를 추천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저희가 국회에서 6 그러니까 이제 40%로 제한하고 시청자위원회라고 시청자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언론 종사자한테도 주고 3 주고 미디어 방송 학회에게 2 주고 법조계 2 주고 9명을 그러니까 시청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법조계 학회 종사자 대표들로 구성해서 15명의 이사를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을 바꾸면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낼 수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할 수 없게 만든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서 무작위로 선출된 그 국민들 중에 이제 사장을 공모한 사람들을 3명 이하로 뽑아서 그걸 이사회에 보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아니라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지금 권한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주는 거는 전 좀 아닌데 막 생각은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정권. 법조계 출신들이 들어옵니다. 변호사나 판사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방통위에 5명인데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법조계 출신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조계 그 대한변협이나 민변에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 사람들을 조직의 대표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김현희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저희가 잘한 거죠. 근데 위헌법률 심판 청구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KBS 적격 그 청구하는 게 적격성인데 KBS 사장인 박장범이 만약에 이건 부당하다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적법적 절차로 만들었다면 존중해 주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고 봅니다. 네네. 박장범이 사장이 된 게 좀 이상했지요. 조그만 파우치라는 발언으로 정략적인 거고 김건희 윤석열에 잘 보여서 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그만 파우치라는 얘기는 김건희가 이거는 디올백 명품백이 아니라 조그만 파우치라고 쓰라고 주변 언론에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보수 언론에서도 조그만 파우치라는 말을 못 썼죠. 그렇죠. 못 썼는데 박장범이 그게 2024년 1월 4일 날 녹화를 해서 1월 7일 날 방송을 했는데 1월 7일이면 4월 10일 날 총선 100여일 앞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방송이라고 봐야 되고요. 날짜도 기억합니다. 김현은 사실은 보통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회견을 대담 안 하고 형태로 KBS랑 짜고 치는 형태로 그 이제 마사지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
윤석열의 술친구 박민희라는 분이 사장을 했어요. 박민희 사장을 했는데 윤석열 라인이고 그러니까 박민희 계속 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그분은 왜 잘렸냐면 8.15 강복절 날 예. 기미가요가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몰랐다.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내가 알았다면 그거를 방송을 했겠냐. 내가 미쳤냐. 라는 표현을 써서 눈밖에 나지 않았겠냐. 라는 게 친일파들한테 네,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신동욱 의원이 저한테 사과했는데 뭐냐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욱 의원이 자기가 TV조선에 있을 때 SBS에 있다가 TV조선으로 스카웃돼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을 진행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그 필리버스터 할 때 그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김현 의원이 자기를 괴롭혔다고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때 나는 방통위의 상임위원 이 아니었다. 2020년 4월 달에 재승인 심사를 했는데 저는 2020년 8월 23일 날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협박했다. 괴롭혔다. 그래서 사과하라. 제가 그랬더니 사과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김의원 의원님 저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TV조선 있을 때 많이 압박하셨잖아요. 신동욱 의원이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한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함부로 지금 재승인 때 근무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TV조선 출신 신동욱이 잘못 나섰다 혼났다 이 얘기만 합니다. 자, 드디어 내일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특검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의 속옷난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추잡하고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무슨 뭐 기원 어쩌고 얘기하고 그 본인이 당연히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특검이 그 교도소 안으로 와서 연행에 갈 거라는 알았잖아요. 알죠. 근데 그거 유튜버가 지시한 대로 뭐 알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각 팬티를 입었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거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정말 땅에 실추시켰던 행태로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인권 유린이다 고발하겠다 하면서 뭐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옷을 벗고 있는데 특검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기가 모포로 가렸다 이런 식으로 이거 그 CCTV를 공개하면 다 사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그 부인과 장모에 관련해서 또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많은 거짓말을 해왔던 거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거짓말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일상이 된 것 같고 지금 여전히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고 한마디로 개기고 있는 거 아니면 난동 개기고 있는 건데 윤석열은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아니 뭐 변호사들이 온다면서요. 그렇죠. 접견한다면서요. 변호사 말고는 찾아오는 사람들 적고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저기 혹시 체포 당하면서 조금 뭐 신체적 접촉이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특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자,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봤는데 김건희의 발이 260이 아니랍니다. 그럼 더 커요? 더 작죠. 250이에요? 250. 제가 그래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의 발인데 저렇게는 안 보이죠. 한니발에서 내렸을 때 최근의 발인데 저 부분은 저 동영상을 한 번만 볼까요? 저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만 찍었습니다. 근데 키가 170이 넘는데 발이 자, 지금은 근데 큰 신발을 신은 건 분명해요. 자, 운동화 같은 걸 신었는데 김건희와 운동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 볼까요? 자, 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크지 않은데요? 자, 볼까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좀 벗겨봤습니다. 자, 벗긴 신발을 볼까요? 자, 김건희 킵니다. 저 있습니다. 저 사이즈가 260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260이라고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발가락이 꽤 길어요.
그래요? 네. 도톰하고요. 예. 네. 자, 저거는 2022년도 사진 같은데요, 대략 초창기 지금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네. 예. 네. 저 260 돼요. 왜요? 근데 260이나 250이나 발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해서 250, 60이다 하면서 사이즈가 아니면 뇌물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조선일보 얄팍한, 그렇죠. 네. 얄팍한 그런 얘기에 계속 네. 지금 우린 노란하지 말자. 예, 얘기합니다. 말아야죠. 네, 260 됩니다. 저 발. 예. 저 발은 260이 안 된대 전문가들은. 아, 돼요. 안 된대. 왜 안 돼요? 260이면 그 주변 사람들이 260이면 다 알겠는데 아무리 잘해도 245입니다. 35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얘기는. 자, 아니에요. 발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도톰한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인데 예. 소환 조사 여러 의혹이 있는데 아까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때 살생부를 보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개입했다고. 그리고 사사건건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퉜는데 우리는 대선에 나오고 정권을 잡을 때 5대 5로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었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자, 살생부를 던져주면서 그 사람들 거의 잘렸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하태경, 그다음에 조혜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공천에 개입이 한 거죠. 이미 뭐 예. 차고도 넘치는 거죠. 이 정도. 자, 공천 개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의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뇌물이 있습니다. YTN 인수잖아요. 네. YTN 사형화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지금 드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어저께 오늘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뭐 노정면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던 상황. 네. 그때 한전 KDN하고 마사회에서 주식을 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팔고 10월달에 그 이철규 의원이 국회에서 네. 그 주식을 빨리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매각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사실은 왜 안 됐냐면 한상혁 위원장이 그만두지 않고 버텼죠. 버티고 있을 때였고 네. 이 분이 이제 잘리고 나자마자 그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통일교는 1,000억 원을 썼고 유진이 3,100억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100억을 쓰게 된 배경 갑자기 왜 유진에게 넘어갔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신속하게 진행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르니까 탄핵을 하니까 그만두고 김홍일이 들어오자마자 2달 만에 네. 11월 달에 진행하던 걸 2월 7일 날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사실은 방송과 연관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지만 유해린과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제 YTN 사형화 과정,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MBC에 대한 탄압 이런 등이 굉장히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이 그 통일교와 YTN이 이제 일단락 드러난 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헤쳐 나가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드러나겠죠. 네. 근데 내일 하루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계속 불러야 될 건데. 또 아파서 시간도 제약 주고 주제도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변호사 측이 하는데 이 방식이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누구요? 네. 누구 누구 있잖아요. 맞죠? 네. 자, 저기 이명박 박근혜 안 좋은 점만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는 급이 다른데 김건희 주변 사람들을 근데 신병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이 매우 좀 더딘데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라고 보이는 이종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가졌는데 영장 내용이 변호사법 위반 그 부분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란 잔당들이 검찰과 경찰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네.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부지법 폭동이 지난 1월에 있었는데 이제 8월에 돼서야 지금 압수수색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유해림도 두 번인가 맞아요. 유해림 얘기해야 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2개 다 기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반려합니다. 아예 영장을 못 내게 경찰에서 수사하려고 했더니 검찰이 반려했어요. 이거 막으려고 한 거죠. 누군가가 검찰에서 막았죠. 예, 검찰에서 막았고 사실 2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해림이.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한 70여 건의 청부 민원이 있었는데 사주 청부가 있었어요. 20건, 21건과 관련된 사람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장경식이라고 왜 그 팀장이 국회에 와서 5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다가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난 2025년 3월 5일 날 국회에 와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유해림이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속속들이 수사가 됐는지를 사실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송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은 송치 의견으로 갔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청부 민원에 대한 그 문제는 무혐의가 됐잖아요. 송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해림이가 7차례에 걸쳐서 법정 제재라는 그 심의에 들어가서 MBC, CBS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의 추징금을 과징금을 부과를 해요. 그리고 그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업무 방해를 한 거잖아요. 방송사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유해림이 민원사주 이게 불법적인 일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은 안 나옵니다. 수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고 폭로한 방심이 직원은 양심선언입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개인 거주지 집 다 고강도 수사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가혹하게 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경찰도 검찰도 이 부분 누가 막았는지 누가 못하겠는지 이런 거 막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런데 말씀대로 영장은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지휘를 한 거죠. 하죠, 한 거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장은 검찰이 관여하는데 이게 업무 방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그고 증거를 인멸하고 바깥으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감금이라는 걸로 상황을 가냘픈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하면서 감금했다 우리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조사받고 그래서 재판받고. 제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논리랑 유사한 게 이 민원이 그 민원을 한 사람이 구태여 내가 이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민원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 논리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논리가 아니죠. 아니죠.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는데 적극적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공익 제보자가 분류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거는 또 수용해 가지고 21건은 청부 민원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일반 민원이라고 또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미 지난 3월경에 이 수사는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을 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정해놓고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그리고 경찰이 한쪽만 지금 수사를 하고 한쪽은 봐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빵진숙도 물어볼게요. MBC 관련 안건을 자기가 방통위원장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IMBC 주식을 보유했잖아요. 이거 이해충돌이고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위반을 방통위원장이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2023년도에 네. 한성혁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네. 탄압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것, 수정한 것을 이걸 조작했다고 그래서 방통위 직원 둘을 구속시키고 한성혁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그 기소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정해가지고 TV조선이 근데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걸로 면직을 시켰어요. 예. 기소됐다는 이유로 예. 장기간 업무를 볼 수 없다라는 걸로 걸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 경찰은 대전 MBC 건으로 1년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고요. 예. 기소 의견 뭐 송치할 건지 불송치할 건지 아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에 잘못된 것도 사실은 이거는 100번도 넘게 면직되어야 될 사유이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거고. 예. 그다음에 수사하고 면직해야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그 권익위에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의 조치를 했잖아요. 국가공무법 위반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 4월 30일 날 경찰에 고발한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에 기대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할 수는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을 개정해서 네.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진숙의 임기가 예. 이진숙의 임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됩니다. 네. KBS 박장범 사장은 뭐 감사 과정에서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게 KBS 감사 예. 이제 박찬욱 감사가 그 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네. 이 감사는 자격이 없다고 네. 하면서 이 사람을 감사할 수 없는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측근으로 감사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한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참 기술자들이 곳곳에 정권이 많이 바뀌었는데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예. 이상한 사람들이 박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기강을 잡아가지고 저 KBS 기자 출신 최일 국방 홍보원장은 일단 직위 해제됐어요. 네. 잘했어요. 네. 네. 박찬욱 감사가 박장범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빨리 이것도 좀 권익위도 사실은 아직 안 바뀌. 구성이 그렇습니다. 네. 네. 갈 길이 좀 머네요. 근데 긴 호흡으로 네. 법과 제도를 통해서 네. 개혁하는 방법을 가장 우선에 놓고 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이 새로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과 철학에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기대한 만큼 미치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도 저희 제작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원하는 현장에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내면 됩니다. 제보해가지고 저를 보내십시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877-1907 겸손 멤버십도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은 김건희가 특검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는 날인데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였습니다.